안녕하십니까.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정말 한숨만 나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축구가 또 한 번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U-17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은 물론이고 그 책임을 일본인 감독에게 떠넘기며 정격 경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패배의 진짜 이유는 정말 감독 때문이었을까요? 문제는 훨씬 더 깊고 더 뿌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2025년 FC U-17 아시안컵. 중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팀을 두고 황금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죠. 지난 예선에서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2대2로 비기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1차전에서 개최국 사우디에게 1대2로 패배. 2차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먼저 골을 넣고도 1대2로 역전패. 겨우 두 경기 만에 8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희생양이 나왔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일본인 감독 우에무라 게니치를 곧바로 경질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결과가 안 좋으면 외국인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감독 하나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걸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우에무라 감독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중국 코치들이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선수들에게 따로 전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A플랜을 지시했는데 선수들은 뒤에서 코치가 말한 B플랜을 들으며 경기장에 나간 겁니다. 이쯤 되면 감독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과연 하나의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국가대표팀인데 말입니다. 소속팀도 아니고 유소년 클럽도 아니고 국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대표팀에서 감독의 권한이 이 정도로 무너졌다면 그 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일본인 감독은 성적 부진이라는 명분 아래 물러났고 남은 건 분열된 팀, 어이없는 탈락, 그리고 20년째 이어지는 U-17 월드컵 본선 무경험이라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중국 축구는 축구 자체보다 더 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벽은 바로 외국인 배척이라는 정서입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된 역사 문제, 문화적 감정까지 감독 선임과 팀 운영에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에무라 게니치 감독은 중국 축구대표팀 사상 첫 일본인 감독으로 부임하며 많은 기대와 동시에 차가운 시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팀에 도착한 순간부터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팀 내부 일부 중국 코치들은 우에무라 감독의 지시에 반발하며 선수들에게 감독의 전략이 아닌 자신들의 전술을 따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있고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결국 팀 전체의 조직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외국인 지도자는 안 된다는 정서가 이렇게 팀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인 감독들은 어떠했나요? 과연 외국인이 아니라면 더 나은 성과를 냈을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중국 U-17 대표팀은 지난 20년간 피파 U-17 월드컵 본선 무대에 단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황금세대라는 자부심까지 있었지만 실제 경기력은 초반 두 경기 만에 탈락이 확정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랜 시간 외국인 지도자에게 정권을 맡기고 믿고 기다리는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번 대회에서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감독이 실험할 시간을 줬고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은 조금씩 정착됐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신뢰와 일관성이 만든 차이입니다. 감독 하나 바꾼다고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감독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이 부분을 외면하는 한 감독이 누구든 유니폼이 뭐든 결과는 결국 똑같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축구도 과거엔 외국인 감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력과 리더십이 증명되면 인정하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땐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미없는 축구다. 선수 기용이 이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독을 믿고 기다렸고 선수들도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일궈낸 순간이었죠. 그 중심엔 신뢰가 있었습니다. 감독을 믿는 협회, 감독을 따르는 선수단,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도운 코칭 스태프. 하나 된 축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부터 시작합니다. 실력이 아니라 국적부터 따집니다. 그리고 내부 코치들은 협력하기는커녕 뒤에서 따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전술이 통하겠습니까? 선수들은 혼란에 빠지고 감독은 고립되고 결국 결과가 안 나오면 감독만 책임을 집니다. 감독이 뭘 해도 팀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감독이 신뢰를 받고 코치진이 하나로 움직이고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따르는 구조. 한국은 그걸 만들었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그걸 만들지 못했고 매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와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언제까지 감독만 탓할 겁니까? 정말 바꿔야 할 건 시스템이고 문화입니다. 지금처럼 가면 중국 축구의 미래는 계속 예선 탈락일 뿐입니다. 감독만 바꾸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구조가 병들었고 협회는 책임을 회피하고 선수들은 눈치를 봅니다. 진짜 바꿔야 할 건 감독이 아니라 그 안에 자리 잡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겉으론 자존심, 속으론 불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한국은 다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들은 시스템과 신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남 탓 그만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이 돼도 월드컵은 꿈일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겁고 날카로운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